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안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참 더운 날씨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습니다.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개인적인 방법 또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더위를 좀 식히려고 해도 참 많이 달라진 날씨들을 또 기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 개인도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그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잠시 시원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에너지 사용량들이 다 모아져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후 이상과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가능한 한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 더위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안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음악들은요. 음악의 그 장르 구분 없이 여름을 연상하게 하거나 여름과 관계된 그런 곡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입니다.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드리는 첫 번째 소식은 세종형 대중교통 정액권 개념의 이응패스 카드 발급이 8월 8일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오는 9월 10일 이응패스 도입에 앞서서 사전 카드 발급을 먼저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 기준으로 해서 월 2만 원으로 이응패스를 구매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세종시 대중교통인 간선 급행버스, 우리가 BRT라고 말하고 있죠. 또 시내버스, 이응버스, 두루타 등 수요 응답형 버스와 마을버스, 어울링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 지역을 연결하는 관내 대중교통 이용까지 이응패스 혜택을 확대해서 광역 간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응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응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이응패스 앱을 내려받아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8월 8일부터 신한은행과 이응패스 앱 정보문의 즉 QR코드죠. 이들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구입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은 무료라고 합니다. 준비한 음악 듣겠습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6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26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비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7월 31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서 김동일 예산실장과 면담하면서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를 위한 다양한 국비 사업을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한 후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 10건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6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개최 필요성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원 부시장은 한글과 한국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거점 시설인 한글 문화단지를 세종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7년 세종에서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수구 탁구 경기장으로 활용될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적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고요. 이와 함께 세종 공동캠퍼스의 하반기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 6억 원의 조속한 배정과 향후 안정적으로 캠퍼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26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도 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 지원과 전액 11호 추진 중인 노후 상수도 교체와 전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로드맵에 따라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플린의 엔터테이너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재환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세종시 크린넷에 대해서 연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세종의 소리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발췌해봤습니다. 세종시 크린넷 이송 관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질문에서부터 본 기고는 시작됩니다. 세종 크린넷의 수명은 이송 관로의 수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송 관로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제일 먼저 묻고 그 위에 도로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로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는 않지만 건물도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LH의 자동 크린넷 시공 지침서에 따르면 관로는 30년을 보증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구 연한이 30년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떠한 쓰레기를 이송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송 관로의 수명을 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크린넷은 2023년 8곳에서 관로 보수가 진행되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송 관로는 투입구에 일시 모여진 쓰레기를 집화장까지 운송하는 배관으로 섹션 밸브와 점검 밸브에 의해 공기 흐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송 관로는 크린넷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의 하나로 이송 관로 안에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운반될 수 있는 적정한 공기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의 모양은 직관, 곡관, 경사관, 합류관, 하월관 등이며 약 2km에 이르는 이송 관로의 길이와 고압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공기의 밀도와 흐름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된다고 합니다. 그레이의 썸머 나잇 듣고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의 많은 자동 집화시설 이송 관로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동일관을 통하여 이송하기 때문에 수분에 의한 관 부식, 세션 및 점검 밸브 등에 의한 누수나 쓰레기의 관 벽면 부착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송 관로에 설치된 섹션 맨홀 및 점검 맨홀의 침수에 의한 이송 관내로 침입수 발생 및 적정 공기 속도 및 압력 이상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이송 관내의 쓰레기 적체는 유곡간부나 경사관 등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크린넷을 설치한 용인시나 성남시는 내구 연한이 끝나면 크린넷 사용을 종료하고 문전 수거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로 수명 단축 요인을 줄이고 이송 관로를 내구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종 시민의 과제라고 합니다. 이송 관로의 맨 끝이 집진실인데 이 집진실은 고온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크린넷 제5집화장이 집진실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5집화장은 세롬동, 나성동의 일부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단으로 인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해서 수거했다고 합니다. 가동 중단으로 아파트 각 세대는 별도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가 배출되었지만 폭염과 비에 노출된 쓰레기는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고 벌레가 들끓는 위생 문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OST City of Stars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시의회가 2020년 처리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 사무의 범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범위는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크린넷, 관로, 자동 집하시설 등 시설 일체에 관하여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 2023년 발주한 제1, 2, 3, 5, 12호 자동 집하시설 원가 산정의 용역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의 건설 계획과 자원 및 인구 추이 분석, 자동 집하시설 현황 분석,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유사시설 사례조사, 자동 집하시설 적정 운영, 인원 산정, 자동 집하시설 적정 위탁 비용 산정,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으로 집하장을 운영하는 비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크린넷 이송 관로의 유지, 보수, 투입구의 고장 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로의 운영과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가 관로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탁관리 업체는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작은 고장은 자체적으로 수리하지만 큰 고장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장은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크린넷을 사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유지 보수와 관리에 대한 연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타이타닉의 OST죠. My Heart Will Go On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크린넷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송 관로는 땅속 깊이 묻혀 있어서 관로 파손 시 그 위치를 찾기가 참 쉽지 않고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한솔동에서 발생한 관로 문제의 원인은 이송관로 막힘과 곡간부의 파손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한 공기 압력을 점검하고 문제 지점을 찾아내는데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파손된 곳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을 관로에 투입했고 파손된 부분을 찾으면 바로 수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위치를 알아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빨리 진단하고 수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축적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한솔동의 고장이 오랫동안 지난 후에 고쳐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섹션 밸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곳의 집화장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섹션 밸브가 있어서 고장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부매일신문 2022년 3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폐자재 등을 마구잡이로 버릴 때 관로 막힘과 장비 손상으로 엄청난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 문제 등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즉 불법 투기한 비정상적인 쓰레기로 인해서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되면 천문학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수리를 하는 몇 개월 동안 시민들은 미간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으로 배출하면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같은 관로를 사용해서 이송됨으로써 발생하는 관로의 수명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고장이 발생할 때 문전 수거로 전환 매뉴얼과 임시 쓰레기 배출 장소 마련 등의 준비가 시급하고 고장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조치와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살펴봤냐면요.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저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고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We Go High입니다. 내가 원했던 꿈이 드디어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더는 멈추지 않을래. 흐린 안개를 지나 거친 파도를 넘어 저 태양과 나 마주했을 땐 나 울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래.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원한 사랑이 맘 같지는 않대도 Yeah, it was about time. 뒤돌아볼 순 없어. Yeah, it was about time. 한 걸음씩 가볼래. 또다시 날 일으켜 거친 파도를 넘어 또 다른 나를 맞이했을 땐 고민하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게.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그 마음으로 내게 약속했었던 내게 보여준다던 이 멋진 나를 난 잊지 않을게 널 닮은 세상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Let's love forevermore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극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향후 역할을 대비하고 국가 간 외교와 교류 과정에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반드시 들어서야 하며 거기에 알맞는 시설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이재민 이자은 박사는 최근 행정수도 위상에 적합한 국립극장 세종의 필요성과 기초구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행정수도로서 역할, 예술 생태계의 균형 성장, 도시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극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시가 지향하는 행정수도로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외교 및 교류를 뒷받침할 만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수도권 중심의 예술 생태계를 국립극장 세종 설립으로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3단계 도시건설에 들어간 세종시는 문화적 정체성의 담보가 필수적이고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립극장 건설은 문화예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보고서는 K문화수도의 구현과 실천을 국립극장 세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 다양한 기법의 활용,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복합 문화 공연 플랫폼, 장르적 다양성 추구를 내세웠습니다. 국립극장 건설 후보지로 교통 접근성, 기존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 등 설립 이후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서 이마트 건너편인 세종시 가람동 19-1번지를 최적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재민 박사는 세종시는 수도권 문화예술의 과밀화를 극복하고 충청권 문화교류의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수도 문화를 세종시 관내에서 구현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의 당위성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한글 문화수도 창달을 통한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한 국립극장 설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담을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버스커가 부릅니다. 시원한 여자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대여 이제 내 곁에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 불러요 거기 닥쳐오는 바람을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yeah.
기대어 이제 내 곁에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 불러요. 거기 닥쳐오는 바람을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 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그대여 이리 내게로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를 줘요. 거기 반짝이는 노래를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그대여 이리 내게로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를 줘요. 거기 반짝이는 노래를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 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정말 좋네요. 두 번째 소식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로 챗 GPT-4 기반의 실시간 통역 서비스가 세종시에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이용자가 많은 국제 공용어를 비롯해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다양한 소수 언어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종시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 등 순으로 총 5,82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들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세계 각국 출신의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매년 8 내지 9%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의 통역 비용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챗 GPT-4.5를 활용한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로 민원인과 응대 공무원이 각각 자국어로 말을 하면 챗 GPT에서 실시간 번역에 상대방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 주요 민원 15종에 대한 챗 GPT-4.5의 사전 학습이 완료됐으며 외국인 민원인 방문 시 이를 활용해서 실시간 통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통역 서비스는 관내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이륜차 등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소통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을 제거해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조치원읍과 전입면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에 점진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피폴라의 나의 바다 듣겠습니다.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자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눈을 감아 너의 맘속 바다 깊은 곳 한편에 잠겨간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는 깊은 바다를 홀로 걷고 있었다. 이제 널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이제서야 너의 바다가 보인다. 우리 걸어볼까. 아직 바람은 차지만 작은 두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우린 서로 별다른 말이 없지만 오늘은 왜일까. 전부 할 것만 같아.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눈을 감아 너의 맘속 바다 깊은 곳 한편에 잠겨간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는 깊은 바다를 홀로 걷고 있었다. 이제 널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나는 너의 바다 그 위에 비가 될게. 언제라도 내려와 내게 잠겨 널 안아줄 수 있게. 햇살이 널 비출 때 나에게 웃어줄래. 이제 널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이제서야 너의 바다가 보인다. 우리 바다 갈까. 앞으로 이런 더운 여름이 10여일 정도는 더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뜨겁고 무더운 여름을 열흘 동안 더 견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다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휴가 중이시건 아니면 일을 하시건 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시고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좀 선선한 가을이 곧 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시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주가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문재원의 광장에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